안녕하십니까. 대한공중보건안의사협의회 회장 현도훈입니다. 오늘 지역보건의료 공백 대응 현장에서 본 공중보건안의사의 역할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공중보건안의사협회, 앞으로는 대공한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대공한협 현 회장이고요. 전 대공한협 법제이사, 그리고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농어촌 방문진료 관련 연구 공저자, 그리고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공저자로 한의사의 1차 의료 그리고 공중보건 역할 강화, 그리고 최근에 의과공보의 공백으로 인해 지역의료 공백에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의과공보의 공백 그리고 의과공보의 급감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는 비단 의료계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저녁 9시 뉴스에 나오고 네이버 메인에도 뜨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커진 현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이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많이 보는데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문 건강검진에서 최모 할머니는 혈압이 높게 측정됨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보건지소에서 원래는 치료를 계속 받아왔었으나 올해 4월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가 없어지고 나서 큰 도시까지 치료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 환경에 결국 치료를 미루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듯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를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보건의사 활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발표 개요를 보면 먼저 이런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문제가 되는 배경, 즉 농촌 의료 인프라 현실과 의료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핵심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보건소 및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식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중보건의사 활용을 통한 대안을 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언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주요 핵심 원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조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농어촌 고령화 심화 그리고 의료 인프라의 구조적 열악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층은 일자리 등 문제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프라의 구조적 열악함은 농촌과 도시는 당연히 이런 의료 인프라와 자원의 분포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특히 의료 인력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시 농촌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단순히 도시 농촌 간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배치의 불균형과 인프라 투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지역 의료 공백의 핵심 원인은 의과 공보의 급감입니다. 의과 공보의는 보시다시피 10년 동안 꾸준히 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최근 2, 3년 동안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945명의 의과 공보의 수는 9년 전 2016년에 비해서 42%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의과 공보의가 급감하는 이유는 복무기간, 현역병의 2배가 되는 복무기간, 그리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 그리고 처우 등으로 인해서 공보의 대신에 현역병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과 공보의가 급감을 한다면 의과 공보의가 현재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의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총 1234개 중 실제 공보의가 상주하며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의 수는 40.2%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지소들은 의과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상황이며
전체 43.1%는 상주하고 있는 데에서 그 순회 진료를 오는 형태, 그리고 전체에서 6.3%는 기간제 의사, 즉 그 보건소에서 페이 닥터를 고용하는 것인데요. 기간제 의사, 그리고 비대면 원격 협진, 그리고 전체 10.4%는 의과 공보의가 아예 순회 진료까지 오지 않는 의과 미운영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도 사실 암울한 상황인데요. 의과 공보의가 급감하는 상황이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현황을 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부터 그 작년 대비, 그 전해 2023년 대비 5배가 이상이 된 상황이고,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중에 8개월의 수치만 계산했음에도 2024년 대비 2배 이상의 수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내년인 2026년 의과공보의 지원 전망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생 동맹 휴학의 여파입니다. 2026년 의사 국시는 현재 본과 4학년들이 치르게 되는데, 원래 본과 4학년 의사 국시는 1월 달에 필기 시험까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공보의 지원은 그 공보의가 이제 들어오는 시기는 4월인데 그 1년 약 5개월 동안의 휴학으로 인해서 현재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달에 국시를 응시할 예정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다수의 본과 4학년들은 그 공보의 지원이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과 3학년도 비슷합니다. 현재 본과 4학년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인데, 현재 본과 3학년들은 2월에 국시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 8월에 치를 예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 전공의들이 한 번에 이제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공보의를 한 번에 몰려와서 한순간이라도 의과 공보의가 좀 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을 텐데, 사직 전공의들도 현재는 대부분 복귀를 한 현실이며,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공보의를 나머지 복귀하지 않은 인원들이 공보의를 한 번에 오는 것도 정부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올 수 있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이 이제 공보의로 들어옴으로써 잠깐이라도 공보의 수가 느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말씀드린 이런 배경으로 지금처럼 의과 공보의 공백과 의과 공보의 급감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지역의료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보건소 및 지자체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료 공백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한계점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자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 닥터를 아예 보건소에서 고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보의 순회 진료 형식입니다. 의과 공보의 급감이 수면 위로 떠오른 때부터 이러한 페이 닥터 고용하는 정책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페이 닥터는 보통 60세 이상 의사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직 전공의들도 많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응책을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페이 닥터 고용 정책은 처음부터 실효성 등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번 달 충남 기사인데요. 보시듯이 수억대 연봉을 내걸어서 공개 모집 공고를 내지만 응시한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고, 충남 도내는 15개 시군 중 7개 시군만이 페이 닥터를 채용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올해 8월 전남 기사입니다. 네, 방금 기사와 비슷하게 밑에 보시면 영암군, 신안군 등 6군데가 그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으나 네, 두 군데는 기존에 근무하던 시니어 의사를 재고용, 한 군데는 신규 의사 1명 채용, 그러나 3군데는 모집 기간까지도 지원자가 없어서 그 국비 지원까지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런 페이닥터 고용 정책은 뚜렷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원 의사 자체가 부족한 것, 그리고 예산 문제인데요. 당연히 지역 근무 기피로 지원자가 부족한 현황이며, 그리고 이번 4월 기준으로 107개 지자체 중 전체 85%가 예산이 아예 미편성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모든 전국 단위의 규모의 예산이 확충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지자체가 지역의료공백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는 두 번째는 공보의 순회진료인데요. 이 공보의 순회진료는 사실 특별한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본 그 10년 동안의 의과공보의 급감 동안 계속 이제 순회진료를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공보에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 중 72% 정도가 이렇게 순회진료 방식으로 운영 중이고, 순회진료를 한다면은 보통 그 의과공보의가 상주 배치되어 있는 지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비어있는 보건지소로 오게 됩니다. 이런 공보의 순회진료도 한계점이 있는데요. 보통 원래는 이렇게 의과공보의가 급감하기 전에는 보통 의과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한 보건지소 한두 개 정도 맡고 있다가 최근에는 의과공보 1인이 5, 6개 지소까지 맡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 주민과 이 라포 형성이 어렵게 되고, 그 1차 의료에서 라포 형성은 지역사회에서 환자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그 나머지 요일에는, 즉 순회진료 미운영 날에는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주민 불편감이 생기며 응급 상황 대응이 불가하다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듯 공보의 순회진료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방금은 보건소 및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봤는데, 지금부터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한계점을 보겠습니다. 크게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그리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내세우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 의과공보의로 오게 되는 의과공보의가 급감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때문인데,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이유도 그 복무기간이 2배가 차이 나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의 복무기간 현재 3년이고 현역병은 1년 6개월입니다. 기사에서 보시듯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는 법도 발의가 됐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듯이 현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력 문제 대응 위해서 이러한 복무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듯 36개월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 시 현역병에서 공보의로 이제 다시 가겠다는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올라오는 것을 이런 그 설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안도 여러 한계점들이 있는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자체가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방부, 병무청 이 모두가 합의가 되어야 하고, 관련 법인 군인사법, 그리고 병역법 등 여러 법령들이 함께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사실 나온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얘기가 나온 지가.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계류가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가 국방부에 이러한 복무기간 단축안을 내놨으나
2029년부터 이렇게 하기로 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따라서 2029년은 지금부터 4년 후죠. 이러한 거는 그 중장기적 대책이라는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아까 설문 그 결과에서 보았듯이 현역병으로 갈 인원이 공보위로 이제 많이 온다고 해도 의과 공보위가 급감하기 전에 이제 공보위 총 3년 인원에서 총 2년 인원으로 어쨌든 공보위 인원이 감소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차원에서 의료공백 대응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게 지역의사제 그리고 공공의대인데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 취약의 지역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대 입학 전형을 아예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 후에 일정 기간, 보통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의과대학을 아예 설립을 해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졸업 후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사에서 보시듯이 2025년 10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도 지역의사법이 또 한번 발의가 됐고, 여권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대,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도 처음부터 우려가 많이 됐는데요. 먼저 각각의 한계점을 보면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 후 혹은 의무복무 중에도 지역 이탈을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 이러한 지역의사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의무복무 중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법적 공방이 계속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본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에 지역을 선택하는 자유권도 있지 않냐 해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의대를 설립하는데 최소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고,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하고 이제 의사가 6년 동안 이제 교육 후에 배출되기까지 최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대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역의사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복무 후 혹은 의무복무 도중에 이탈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역의사제, 정부가 이렇게 가장 크게 내세우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도 즉시 활용 불가능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이라는 점과 실효성 면에서 이제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즉시 실행 가능한 공중보건 한의사 활용을 통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왜 공중보건 한의사를 활용을 해야 하냐, 왜 공중보건 한의사냐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된다는 점인데요. 의과 공보위가 10년 동안 쭉 감소하는 것과 다르게 한의과 공보위는 10년 동안 1,000명 내외의 인원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 한의사는 이미 농어촌, 도서지역에 배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 기존 공공보건 전달체계 안에서 1차 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한의과 공보위는 단순한 인력을 넘어서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공공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인력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발표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결론은 공중보건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는 1차 의료의 필수적인 의료행위 권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차 의료의 필수적인 의료행위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고 아래 나오는 이제 경미한 의료 행위를 메인으로 한 의료 행위입니다. 이 경미한 의료 행위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의사가 부재한 지역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게 허용된 의료 행위가 경미한 의료 행위입니다. 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보위를 규정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들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군구에는 보건소가 이제 설치되어 있으며 그 보건소 하위 개념으로 읍, 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데 이 하위 개념, 더 하위 개념으로 리 단위에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간호사, 조산사 이제 면허를 갖춘 이제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위를 경미한 의료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미한 의료 행위의 법적 근거와 정의, 그리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이 경미한 의료 행위를 현재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미한 의료 행위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6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따른 의료행위, 즉 말씀드린 경미한 의료행위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이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의료 행위란 의사가 부재한 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예방접종, 전문 의약품 투여 등의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미한 의료 행위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예방접종, 그리고 1호부터 7호까지의 의료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입니다. 이러한 응급처치, 예방접종, 전문의약품 투여 등 농어촌 1차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처치들로 이 경미한 의료 행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현재 이 경미한 의료 행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의사가 아닌 상황임에도 이 스테로이드, 리도카인, 항생제, 해열 진통제, 혈압 당뇨약 등 의약품들을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초진에게는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등 예방접종 업무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러한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 부여의 근본적 배경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현재 의과공보의 급강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한의사의 1차 의료에서 필수적인 의료행위의 권한을 주장하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정책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그리고 수요적 측면,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특수한 상황과 실제 수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먼저 정책적 근거입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의료 취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이
부여된 상황입니다. 현재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지역 또한 동일한 의료공백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인데요. 한의과 공보의가 단독 배치된 지소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진료소 수준의 진료권이 보장되지 않는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보건지소장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의과 공보의가 없는 모든 보건지소에서는 한의과 공보의가 보건지소장인 상황이며, 이 보건지소장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이렇게 허가된 의료 행위가 상위기관인 보건지소에서 제한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의료공백 지역에서의 수요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저희 대공한협에서는 지역주민, 의료공백 지역주민, 그리고 공중보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지역주민 대상 설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목적은 공보의 인력의 감소,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 현장의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았고요. 진료를 받지 못해서 생긴 불편감을 5점으로 했을 때 주민들은 평균 4.24점의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한의사 공보의가 혈압약, 당뇨약 처방 시 4.55점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했고, 예방접종을 맡을 시 4.58점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의과 공보의 대상 설문에서도 2024년, 2025년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의과 공보의 공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경험이 43.6%에서 57.1%로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이 발생한 민원의 내용은 고혈압, 당뇨 등 노인 만성질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소화기, 호흡기 등의 내과 치료, 그리고 예방접종 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공중보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지역주민들에게는 혈압, 당뇨 등 1차 진료가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공중보건 한의사가 혈압약, 당뇨약 등 처방 시 지역주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논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과 공중보건 한의사뿐만이 아닌 대국민적으로 인식조사를 한 논문입니다. 먼저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46.2%가 불편함을 느꼈고, 의정 갈등으로 대학병원이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중보건의사들을 차출해서 그쪽을 채우게 되느라 의료 취약 주민들의 의료 이용 어려움에 76.1%가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68.8% 설문 응답자 68.8%가 한의사가 일정 부분 의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한의사가 추가 교육을 받은 뒤 일정 범위의 진료를 수행할 경우 67.2%가 지역 공중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67.4%가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1차 의료의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한의과 공보의의 권한 부여가 지역 건강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정책 제언까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게 부여된 경미한 의료 행위 권한을 한의과에게 부여했을 때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전문성인데요. 공중보건의사들은 이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1차 의료의 필수적인 의료행위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 교과 과정부터 한의과대학에서는 이미 진단학, 양리학, 병리학, 내과학, 응급의학 등 현대의학 과목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전문 보수교육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 그리고 의약품, 당뇨, 혈압, 소화기 등의 1차 진료 관련한 대공안협에서 주최한 보수교육만 봐도 당뇨병, 그리고 공공보건의약품, 전문의약품, 양리학, 소아 예방접종 등등의 보수교육들이 꾸준히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외에도 다양하게 전문 교육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술기를 위주로 한, 즉 1차 진료의 필수적인 CPR, 드레싱, 봉합술, 체열 등의 술기 집중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온라인 강의, 그리고 공공보건의약품 가이드, 그리고 제작 중인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들을 통해서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정책적 제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고, 이를 위해서는 1차 의료의 필수적인 의료행위 권한 부여가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책 제언 부분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리고 역할 확대, 즉 1차 의료 필수 의료행위의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교육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 구축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법적인 파트에서 먼저 보면 단기적인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단기 방안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 주관 4주 동안의 직무교육 후에 의료취약지역 긴급 투입을 위해 행정명령을 취지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또 보겠고, 그리고 중장기 방안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14조의 4 신설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단기 방안을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교육 후에 행정명령을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코로나 때 코로나 선별검사를 치과 공중보건의에게 업무 수행 명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방금 본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에 의거해서 경기도지사가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호흡기 검사 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코로나 관련 사례인데요. 의료법 제59조 1항에 의거해서 전라북도지사가 검체 채취 인력으로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검체 채취 시 의사의 현장 입회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한 사례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적극행정이라는 것인데,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령 해석 원칙을 보면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령의 취지, 제3자 피해 가능성, 공익상 필요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적극 행정 사례도 보면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한 사례가 있는데, 의료기관 바깥에서 의사지시서 없이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던 영역으로
관계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의료법 검토, 행위별 검토, 필요성 검토를 하고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자체 소속 간호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단독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는 이 적극행정 모범 사례로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방안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아예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19조를 가고 하나를 신설을 해서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위 예외 적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적인 부분에 맞춰서 교육체계도 함께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화 교육 과정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실무교육이 제도화 그리고 공공교육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들은 대공한협과 일부 지역 한의사회 교육에 의존을 하고 있고 국가 공공교육 체계에는 편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표준화된 국가 교육과정 마련과 공공기관 주관 정기교육 참여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교육도 참고해서 보면 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 중이며 이론교육 10주, 임상실습 10주, 현지실습 6주, 총 26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직무교육 4주 구성안을 대구한협에서 이제 내세웠는데 이론 교육을 5일 동안 하고 그리고 임상 실습 과정을 21일 동안 해서 총 4주 동안의 구성안입니다. 현재 그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공보위들이 이미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명령이 들어간다면 당장 이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실습은 제외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의료취약지역 1차 의료 공백 한의과 공중보건 한의의사 활용 제안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에게 권한이 부여됐을 때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지역주민 차원, 그리고 보건소 및 지자체 국가 차원,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차원에서는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료 기본권이 보장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공공의료 신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자체,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인건비나 인프라 확충 없이 기배치된 한의과 공보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한의과 공보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니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의료 수요, 만성질환 관리, 감기약 처방, 예방접종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 효과 파트에서 방문진료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방문진료를 말씀드린 이유는 방문진료와 함께 말씀드린 그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 부여가 합쳐지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진료란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경우 의사 또는 의료팀이 환자의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 처치,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문진료는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의 정부 추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등 노인 대상 의료 서비스는 현재 기존 병의원 중심에서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진료로의 변화로 되고 있습니다.
네,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도 방문진료를 계속 이제 진행해왔었고 이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인대상 의료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기존 병의원 중심의 진료에서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진료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방문진료 체계를 도입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으며 이는 방문진료가 이미 시대적 그리고 국가적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보의 대상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정기적으로 방문진료 시행한다는 한의과 공보의는 75.3%, 의과 공보의는 16.7%로 이미 방문진료의 중심은 한의과 공보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의과 공보의의 약 75%가 환자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처방, 그리고 예방접종, 수행요법 등의 서비스 제공의 제약이 뚜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의료행위의 수행 필요성은 평균 4.4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수행 의향 또한 동일한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문진료의 기대 효과로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주민 건강관리 효율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응답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이 방문진료와 경미한 의료행위가 허용됐을 때 가능해지는 변화는 가장 수요가 높은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예방접종이 효과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리고 방문진료에서 필수적인 욕창 관리에 대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고 수행요법까지 가능하다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한의과 공보의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했을 때 방문진료와 이렇게 결합할 경우 이러한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의료 공백의 그 해외 사례 시사점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골의사 같은 경우와 그리고 중국 중의사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정골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의 이 전인적 접근과 유사한 기반이나 그 1900년대 초반부터 교육과 임상 수준을 제도권 기준에 맞춰서 발전시켜 와서 결과적으로 현재 정골의사는 미국 전체 의사의 약 11% 정도의 수이나 1차 의료 분야에서 4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도 제도권 수준의 교육, 임상 체계와 연계될 때 공공보건 내 핵심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의사는 중의학법에 따라서 일정 교육과 평가를 통과한 중의사가 현대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중의사는 농촌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돼서 지역의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도 농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중의사가 지역의료 공급망 내에서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즉시적인 인력 투입 그리고 현장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면 먼저 이러한 의과 공보의 급감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되는 배경은 농촌 의료 인프라 현실 그리고 의료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주요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건소 및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았고 보건소 및 지자체는 페이닥터, 순회진료 방안 그리고 정부는 복무 단축,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큰 방안으로 내세운 상황입니다만 각각의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중보건의사 활용을 통한 해결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정책 제언과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방문진료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들은 단순한 인력이 아닙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농어촌 주민들을 계속 지켜온 울타리자 버팀목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취약지역 최전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과 공보의는 단순한 인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료 공백의 핵심 축이자 국가의료 안보의 핵심 인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